Greetings MMA experts. 안녕하세요 여러분. MMA 좌버 TRT 부시릭스입니다. 자, 오늘 새벽에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트 나잇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위레커 씨와 볼코프 씨와 가스텔럼 씨 말고 그 드웨스텔럼 씨와 볼칸 씨가 이겼는데요. 그래서 그 네 경기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칸이랑 워커 둘이 경기했는데 제가 이거 예상 영상 올리지 않는데 제가 라방을 켜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볼칸이 KO를 이길 것 같다. 그냥 볼칸이 한 몇 대만 꽂으면 그냥 워커 턱으로는 볼칸 주먹 못 버틴다 해가지고 초반부터 볼칸이 그냥 압박하면서 뚜뚜뚜 때리니까 케이지 몰아넣고 워커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워커가 그냥 도망다니면서 거의 워커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맞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접혀가지고 KO를 당했는데, 근데 조니 워커가 뭐 KO 당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지고 뭐 딱히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KO를 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사람들은 KO를 다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막 뭔가 커리어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느낌? 예를 들어서 KO를 잘 안 당하던 선수가 KO를 처음으로 당한다 이러면은 막 뭔가 이 사람 이제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제 유리턱이 되나?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기량을 볼 수 없는 건가? 이런 느낌이 드는데, 근데 조니 워커, 뭐 알롭스키, 오브레임 이런 선수들처럼 뭐 알롭스키는 요즘 뭐 KO를 좀 자주 안 당한다만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져서 KO를 자주 당한 선수들은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고 또 딱히 그렇게 KO를 당한다고 해서 원래 안 좋던 맷집에서 딱히 그렇게 깎이는 느낌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그 이후 경기에서도 막 딱히 기량이 깎인 느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태생부터 맷집이 딱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KO를 당한다고 해서 또 거기서 더 깎이진 않는, 그냥 맷집이 딱히 그다지 좋지 않은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워커는 뭐 딱히 걱정되진 않고요. 볼칸이 이겼는데, 근데 생각보다 저는 볼칸이 근데 한두 대만 꽂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워커가 좀 많이 버텨서 좀 놀랐는데, 볼칸이 KO를 시키고 지금 3연승인가 그렇거든요. 얘가 뭔가 지금 라이트 헤비급의 판도를 봤을 때 이 얀님을 콜라웃 하겠다 싶더라고요. 그런데 자말 힐이랑 얀님을 콜라웃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. 야,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얀님을 콜라웃 하냐? 네가 뭔데? 어디서 우리 얀님을 콜라웃 하는데? 맞을래? 그래서 볼칸은 제가 꽤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좀 많이 꼽게 보입니다. 제가 UFC 부산에서도 볼칸을 응원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렛츠 고 볼칸 하면서 응원을 했는 게 UFC 파이트 나잇 부산을 보면은 아주 희미하게 들립니다. 2라운드인가 3라운드에 렛츠 고 볼칸 이거 살짝 들리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볼칸이 퇴장할 때, 이게 해외에는 선수들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 관객들이 그 펜스 쪽으로 와가지고 제 손 좀 터치해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부산에서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볼칸 퇴장할 때 그 볼칸 퇴장하는 길 가가지고 이런 걸 해볼라 했어요. 근데 여자 직원이 자리로 돌아가세요, 자리로 돌아가세요, 자리로 돌아가세요,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거를 무한반복하대요. 무슨 로봇처럼. 그래서 돌아갔는데, 어쨌든 볼칸 씨 앞으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볼칸 씨는 칼릴 라운트리랑 싸우세요. 얀님 지금 어깨 부상 때문에 빨라도 가을쯤에 돌아온다고 하니까, 예, 얀님 그 아무래도 뭐 10월, 11월, 12월 그쯤에 돌아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경기 못하니까 님은 뭐 칼릴 라운트리랑 싸우든 그렇게 하십시오. 알겠습니까? 자, 그리고 가스텔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스텔럼은 잘라야 된다 생각합니다. 솔직히 UFC에서 이번에 왜 그랬는가 싶어요. 가스텔럼이 170파운드에서 웰터급에서 다니엘 로드리게즈 상대로 싸우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, 근데 이거를 막 경기 한 달 전도 아니고 몇 주 전도 아니고 경기 주에 거의 일주일도 안 남기고 한 며칠, 한 3, 4일 정도 전에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? 나 이거 못하겠다, 이거 감량 못하겠으니까 뭐 미들급에 싸우든 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, 근데 그거를 UFC 측에서 들어줬단 말이에요. 가스텔럼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헌터 캠벨이랑 데이나 화이트 감사하다 이 얘기를 했는 걸 봤을 때
헌터 캠벨이랑 데이나 화이트가 그거를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들급에서 하도록 해준 것 같은데,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또 뭐가 있느냐. 이거 대졸료는 그대로 받았는가? 저는 이거 대졸료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, 약간 오피셜로는 개체를 미스한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둘 다 미들급에 싸우기로 했고, 미들급 개체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감량을 미스를 한 건 아닌데,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혜라 해야 되나? 원래 웰터에 싸워야 되는데 며칠 만에 그냥 미들급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 감량을 실패한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, 근데 원래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 그 원래 그 뭐냐 대전로의 최소 30%는 로드리게즈한테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줬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,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, 제가 봤을 때 가스텔람은 좀 너무 그 뭡니까 직업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스텔람, 제가 또 돼지 DNA 보유자로서 가스텔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. 이 가스텔람이 누나랑 가스텔람 엄마를 인베디드에서 봤는데 둘 다 엄청난 슈퍼 울트라 비만이란 말이에요. 그건 뭐냐, 집안 전체에 일단 비만 유전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스텔람은, 돈 스텔람은 은퇴하잖아, 운동 줄이고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, 2년 안에 자기 누나 혹은 자기 엄마처럼 될 겁니다. 그래서 가스텔럼이 애초에 좀 돼지 유전자가 있긴 있어요. 자,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스텔럼이 그 직전 경기에서는 웰터급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맞췄는데, 이번 경기에서는 배를 출렁출렁거리면서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식단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 경기 때 웰터급에서 열심히 딱 마음 먹고 딱 감량을 했어요. 감량하고 이제 식단도 철저히 감량을 했는데, 이 경기 끝나니까 또 나태해진 거죠. 나태해져서 타코를 먹다가 이제 경기가 잡혔는데, 아, 그럼 오늘까지만 타코 먹자. 딱 이제 배가 부르죠.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식단한다 했는데, 그 다음날 이제 또 배고프니까 다시 타코 먹자.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. 오늘이 찐막이다. 하고 배부르니까 내일은 식단한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내일 아침이 돼서 배고프니까 다시 또 타코를 먹고, 그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경기주가 온 거죠. 그래가지고 170파운드 못 맞추겠는데 요래가지고 요렇게 된 것 같은데, 딱히 크게 죄책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,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라방 때 K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, 이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Missing Weight with KG인가 하면 뭐 라방을 켰대요. 그 뭡니까, 가스텔럼과 함께 개체 실패하기, 감량 실패하기 하면서 타코 먹는 먹방을 했다고 하는데, 뭐 이것도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만, 이거는 정말 미안한 마음도 없고 상대한테. 아니, 상대는 다니엘 로드리게즈는 13주인가 14주 동안 캠프를 했대요. 그러면서 열심히 식단 관리하면서 체중을 맞춰왔는데,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와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, 그리고 이긴다?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겼지만 가스텔럼은 일단 잘라야 된다 생각해.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. 가스텔럼이 체중 못 맞춘 게 처음이 아닙니다. 이거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확실하게 좀 그 본인 행동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냐, 그런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가스텔럼이 지금이야 경갑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. 내가 봤을 때 백스테이지 가서 또 피자 먹고 타코 먹고 그랬을 거예요. 또 막 그리고 코치들도 문제, 주변 사람들도 문제라니까. 주변에서 가스텔럼 보고 좀 식단 좀 하라는 말 안 하나? 제가 봤을 때 가스텔럼 본인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변의 코치들이랑 주변 가족들도 문제예요. 좀 식단을 하라고 좀 어떻게 좀 뭐 눈치를 주던가 해야지.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네. 그래서 가스텔럼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좀 퇴출시켜야 됩니다. 퇴출시키고 본인이 진짜 정신 차리고 식단을 제대로 해서 UFC에 다시 밖에서 몇 승 해서 올라오던가. 가스텔럼 실력은 좋잖아요. 맷집도 좋고 파워도 좋고. 올라오던가, 아니면은 평생 음식에 져가지고 상대한테 지는 게 아니고 음식 앞에 져가지고 뭐 헤비급 돼가지고 무슨 뭐 다른 단체에 싸우던가 뭐 그렇게 하세요. 내가 봤을 때 가스텔럼은 직업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심각합니다. 예. 정말 로드리기즈한테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.
그리고 로드리게즈는 또 졌잖아. 이거 얼마나 이거 진짜 로드리게즈는 진짜 기분이 착각했습니까? 이건 정말 예의가 없는 놈이다. 자, 그리고 이제 파블로비치와 볼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매치업 장전 자체는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요 두 선수가 붙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왜냐? 두 선수 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수거든요. 왜냐하면 일단 뭐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요 두 선수의 요, 요, 요 파이터로서의 특징들이 저는 꽤 독특하기 때문에 헤비급에서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로스터에 한 명,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선수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 둘이가 붙는 건 뭐 원하지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파블로비치는 은간우 이후로 현재 헤비급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헤비급이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핵바타 한 명 있어야 되잖아. 진짜 한 대만 맞아도 뒤지겠다 싶은 그거를 파블로비치가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, 그리고 또 헤비급 하면 뭔가 좀 진짜 엄청난 거구이 막 2m 넘는 요런 장신의 진짜 괴물 피지컬 가진 선수, 요런 것도 한 명 있어야 되잖아. 그게 또 볼코프죠. 근데 또 볼코프는 2m 이상 선수들 보면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듯한 선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스테판 스투르브도 그렇고 키가 너무 크잖아요. 그러면 좀 선수들이 뭔가 이상해요. 뭔가 좀 2%가 부족한 듯한 느낌. 막 뭔가 좀 움직임도 이상하고 뭐 맷집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다거나 뭔가 좀 몸에 문제가 있어. 2m가 넘으면. 근데 어쩌면 볼코프는 딱 2m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볼코프는 엄청난 장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큰 약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볼코프도 또 장신이면서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헤비급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, 그래서 저는 요 둘이가 붙는 걸 싫어했어요. 그리고 또 둘이 붙으면 둘 중에 한 명은 KO를 당할 거는, 저는 이 경기가 누가 이기든 KO가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. 두 시나리오를 생각했거든요. 파블로비치가 초반에 1라운드에 진짜 미친 듯이 주먹 연타를 날려가지고 그거를 볼코프가 견디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펀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KO를 당하거나, 아니면은 파블로비치가 그 볼코프의 그 거리를 깨지 못하고 그 몇 대 맞다가 결국에는 데미지가 쌓여서 KO로 나오거나, 요 두 가지. 저는 그래서 KO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파블로비치가 지난 경기에서 KO로 당했기 때문에, 또 지난 경기에서 항상 원래 그 직전 경기에서 KO를 당했던 선수들은 그 다음 경기에서 또 KO를 당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KO 당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, 근데 제가 요거를 뭡니까,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, 그 경기까지만 제가 라방을 하고 피곤해서 라방 끄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봤거든요. 그래서 가스텔론 경기까지는 보고, 그리고 제가 잠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파블로비치가 피범벅이 된 채로 얼굴이 볼코프를 밀고 있대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냐 생각했냐면, 피범벅이 된 상태, 특히 주변에 사람들이 UFC 직원들하고 뭐 경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파블로비치가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맞다가 결국에 KO를 당했고, 그거를 뭐 위로 혹은 뭐 리스펙을 표하려고 볼코프가 왔는데 파블로비치가 2연속 KO 패를 당해서 기분이 나빠서 밀친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제가 돌려보니까 판정패대요. 어쨌든 그런데 뭐 경기를 보니까 뭐 파블로비치가 거의 그 볼코프를 때리지도 못했죠. 때리지도 못했고, 볼코프가 진짜 솔직히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게, 키도 크긴 큰데 볼코프가 이게 키도 큰데 상대한테 안 맞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. 볼코프가 키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조금만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. 그러면 상대들이 막 주먹을 막 이렇게 휘둘러도 안 닿더라고요. 그 로젠전자도 로젠이 그 직전 경기들까지 너무 공격을 안 하는데 너무 카운터만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얘는 지가 선제 공격 안 한다 해가지고, 로젠이 그 경기에서 한번 좀 본인이 선제 공격하려고 좀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때 로젠이 막 요거 했단 말이에요. 요거를 러시아인한테. 근데 2m 러시아인이 그냥 살짝만 뒤로 빠지니까 그 주먹이 다 맞았거든요. 그 로젠도 키 190 넘을걸요. 로젠도 그렇게 막 짧은 사람이 아닌데 2m 러시아인이 그냥 좀만 뒤로 빠지잖아. 허리를 좀만 뒤로 젖히면 주먹이 안 닿아요.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그냥
그 뭐냐 러시아인이 그러니까 둘 다 러시아인이구나. 2m 러시아인이 프론트 킥 차면서 잽 치면서 그 레그킥 차면서 그냥 뒤로 빠지면서 공격 들어올 때 살짝만 뒤로 이렇게 고개 젖히니까 주먹이 거의 다 안 닿았단 말이죠. 그러면서 그냥 뭐 잽 치고 스트레이트 치고 뭐 헤드킥 차고 이러니까 뭡니까 파블로비치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판정패를 당했는데, 저는 이렇게 많이 맞으면 파블로비치가 KO를 당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걸 다 버티대요.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, 그 당시에 토마스 피날이 막 핵봤다다, 파블을 이겼네, 파블을 KO 시켰네, 파블이 원탑 봤다는 줄 알았는데 그 아스피날이 원탑 봤다네,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요. 아스피날은 알롭스키를 그렇게 막 그 당시에 한 20연타인가 30연타 치고도 KO 못 시킨 거 봤을 때 확실하게 주먹이 막 그렇게까지 센 선수는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 파블로비치가 그 경기 때 KO를 당했던 이유는, 일단 그 뭐 상대가 공격할 때 체크레프트 훅 칠 때 상대가 주먹을 내한테 먼저 꽂거나 하면은 그게 좀 더 역카운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카운터를 치려고 했지만 상대 주먹이 내 턱에 먼저 꽂히면 내가 오히려 그 역카운터를 맞아가 KO를 당하는 것도 있는데,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때랑 그 경기 때랑 달랐던 점은, 파블로비치가 그 직전 경기 때까지만 해도 몇 연승했냐,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 KO 시켰단 말이에요. 그래서 파블로비치가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헌터 모드였다. 내가 무조건 잡아먹지, 내가 KO 당할 일은 없다, 내가 KO 시켰으면 KO 시켰지, 내가 KO 당할 일은 없다 하면서 조금 살짝 그 아스피날 경기 때는 안일한 마음으로 싸웠다가 좀 갑자기 펀치를 맞아서 좀 더 데미지가 컸던 것 같고, 이번 경기 때는 지난 경기 때 KO를 당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주먹을 맞고 나도 KO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맞아서 좀 더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2m짜리 러시아인이 아스피날보다 주먹이 세다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라운드 내내 맞았는데도 버틴 걸 봤을 때 그 경기 때는 조금 너무 긴장 안 하고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경기 끝나고 2m 러시아인이 가가지고 악수하자고 갔는데 그 파블로비치가 밀쳤잖아요.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고 나서 저렇게 밀치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. 누굽니까? 그 토니 피르거슨도 게이치한테 지고 나서 밀쳤잖아요. 이게 이유가 뭐가 됐든 밀치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뭔가 좀 소울 루저처럼 보인단 말이죠. 배 아픈 루저. 근데 요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물으니까 볼코프가 요 상황을 설명하기로는, 본인은 개인적으로 파블로비치가 본인한테 왜 화났는지 모른대요. 근데 뭐 본인의 추측을 얘기하자면 둘이가 과거에 훈련을 같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파블로비치가 루이스전을 준비를 할 때 볼코프가 먼저 본인이 나서서 파블로비치한테 본인이 한번 볼코프가 그 루이스랑 싸운 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좀 스파링 파트너가 돼주고자 파블한테 도와주러도 갔대요. 그러다가 언제는 이 경기 몇 달 전에 이제 UFC에서 둘이 매치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. 그래서 두 선수 측에 오퍼를 줬대요. 둘이 붙을래 했는데 파블한테 오퍼가 갔을 때는 파블이 이렇게 했대요. 볼코프가 경기를 받으면 나도 받겠다 이렇게 했고, 그리고 그거를 알리 압딜라지즈가 볼코프한테 전했대요. 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는 받지 마라. 어쩌면 받지 말라 했는 이유가 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받지 말라 했대. 근데 이 중간에 그 매니저들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좀 와전이 됐는지 그 볼코프가 그 파블로비치 캠프 쪽에서 경기를 수락했다고 들었대요. 그래가지고 볼코프도 그래? 그럼 나도 할게 했대요. 근데 또 파블로비치 입장에서는 이 새끼 나랑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랑 싸우겠다 하네? 그래서 파블로비치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고 그렇게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. 모릅니다. 그리고 페이스 오프 때도 볼코프가 파블로비치한테 빠라쇼 스파시바 했단 말이에요. 러시아어 제가 1도 못하기 때문에 뭐라 했는지 몰라요. 그래서 러시아어도 모르고 러시아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
뭐 그런데 근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볼코프가 굉장하게 큰 막 뭐라 해야 되냐 배신이나 뭐 엄청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파블로비치가 지고 나서 이렇게 밀치는 거는 좀 배 아픈 루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렇고요. 그리고 파블로비치가 뭐 항상 이제 격투 팬들 특히 이기면 레전드 뭐 타이틀샷 차기 챔프 이제 지면 또 퇴물이잖아요. 특히 이제 두 번 졌기 때문에 막 백간우는 무슨 백간우냐 그냥 퇴물이지 그냥 뭐 빠따 원투림 요럴 것 같아요. 평이 뭐 안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번 경기는 좀 그냥 스타일상 굉장히 좀 볼코프한테 그러니까 파블로비치한테 안 좋았다. 요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거 과거에도 이 라방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상성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파블로비치가 가네는 못 이길 것 같고, 그러니까 파블로비치가 가네를 이길 것 같고, 그리고 볼코프가 가네는 못 이기는데, 근데 볼코프가 파블은 이길 듯?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. 요 삼각관계가 이렇게 될 것 같다. 상성상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상성상 진 거라고 생각하지. 저는 아스피단이랑 다시 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파블로비치가 2m짜리 러시아는 거의 딱히 많이 맞추지는 못했어요. 근데 아스피날전은 초반에 막 랩투구를 세게 꽂아가지고 아스피날 살짝 좀 데미지 있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시 리매치를 언젠가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일하지 않은 상태로 나도 KO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싸우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절대 끝난 거 아니라 보고 솔직히 헤비급의 나머지 애들이랑 싸우면 다 이길 듯? 뭐 자일톤 알메이드랑 싸워도 이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끝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알레스 케로프랑 이 뭐냐 위레커가 붙었는데 아마 뭐 댓글 안 봤다만 뭐 뻔하죠. 이제 이게 알레스 케로프가 KO 당한 거 보고 치마이프가 경기를 했었으면 이크람 골 났을 듯이라고 말할 게 뭐 뻔합니다. 뻔하지. 근데 아니고요. 치마이프가 싸웠었으면 이겼죠. 1라운드 서브미션 승으로.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 경기 양상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. 위레커가 5라운드 압도적인 판정승을 하거나 위레커가 패다가 TKO 승을 얻거나 아니면 위레커가 이기다가 한 방 맞고 KO패를 당하거나 요 세 가지를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1라운드에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습니다. 이번 경기 때 KO 나가는 장면을 보면은 위레커가 뭡니까 원투를 날리는데 근데 그 이크람이 거기에 대한 카운터로 본인이 앞다리로 니킥을 날렸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뒷손을 맞고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좀 카운터 펀치로 맞았다고 볼 수 있죠. 원래 킥 같은 거 날릴 때 주먹 맞으면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데미지가 있다가 원투 헤드킥을 맞고 헤드킥을 뭐 미스하긴 했는데 뭐 대충 좀 비껴 맞기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케이지에 몰린 상태로 어퍼컷 맞고 갔는데 제가 2일 전에 그 치마이프랑 이크람 경기를 제가 피니시 장면만 지금까지 봤었고 풀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. 2일 전에 처음 봤었는데 그 경기 때도 막 초반부터 치마이프 뒷손 맞고 막 낙다운 당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어쩌면 이크람이 막 맷집이 그렇게 좋진 않은 듯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파울로 코스타는 위레커가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인 마인드셋으로 들어와가지고 특히 직전 경기에서 두플레시한테 지고 나서 그 위레커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냐 빡친 상태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인터뷰 내내 굉장히 폭력적인 마음가짐이다. 패버리겠다.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그 경기 때는 막 풀파워로 때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경기에서 파울로 코스타 그러기 한번 왔나? 그러기도 거의 안 올 정도로 굉장히 잘 버텼단 말이죠. 근데 이번 경기 때 이크람은 그냥 몇 대 툭툭툭 맞으니까 그냥 갔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10유리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턱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인데 저는 이크람이 이번 경기 지더라도 그러니까 미들급 랭커는 무조건 자리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맷지를 보니까
딴 거 다 잘해도 맷집 때문에 또 안 될라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. 근데 또 위레커가 엄청난 상위 랭커고 위레커도 빠따가 세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죠. 그 다음 경기에서도 막 그로기가 오거나 쉽게 그로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 경기에서 또 케어를 당한다 이러면 확실하게 좀 그 유리턱인 거 판정을 쾅쾅쾅 찍는 건데 일단 이크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위레카는 떡상을 했죠. 왜냐하면 이기고 나서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. 데이나 화이트가 뭐라 해야 되냐 좀 단기 통보로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경기를 받을 경우 요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위레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굳이 상대가 바뀐 걸 안 받아도 되는데 요걸 받았단 말이죠. 그리고 또 1라운드에 초사를 냈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그 호주에서 그 아데사냐랑 두플래시랑 하는 거에 백업 파이터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렇게 됐는데 둘 중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. 두플래시는 근데 부상이 있으면 빠지긴 하더라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어쨌든 위레커는 뭐 다시 한번 타이틀샷을 뭐 어느 정도 뭐 세마이 타이틀샷을 받긴 했네요. 뭐 그렇다.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. 볼카는 앞으로 말 조심하길 바라고요. 어디서 얀님을 감히 콜아웃 하고 있어. 그리고 가스테람은 퇴출시켜야 되고 파블은 솔직히 지난 두 경기 말고는 솔직히 앞으로 다 이길 것 같다는 느낌 들고 볼코프는 볼코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. 볼코프 타이틀샷 얘기겠던데 볼코프는 그 누구냐 그 잠정 타이틀전 해가지고 승자랑 하는 걸로 하고요.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위례 거는 뭐 운이 좋으면 타이틀샷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대체로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크람은 앞으로 좀 턱을 좀 지켜보자 라는 점 알겠습니까? But you are good.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.